안녕하세요. 친일인명사전 들여다보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일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군 분야에 속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당시 친일 군인을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위관급 이상의 장교와 오장급 이상의 헌병으로 재직한 자. 두 번째, 친일 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 다만 이들 중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강제 병합 이후 일본군 장교로 활동하지 않았거나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해방 이후 임관한 자는 예외로 보고 제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계급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군의 계급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위 중위 대위의 위관급과 소자 중자 대자의 좌관급, 소장 중장 대장의 장성급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 내 군 분야에는 앞서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한 227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인물들을 두 차례에 걸쳐 분류했습니다. 먼저 개명한 인물들이 중복 등재되어 있어 이들 10명을 제거한 뒤 남은 인물들을 장성급, 좌관급, 위관급 및 기타 군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렇게 장성급 4명, 좌관급 50명, 위관급 및 기타 군인 163명으로 분류를 마쳤습니다. 오늘 살펴본 인물은 이 중에서 조선인으로 장성급에 오른 4명의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명단은 영상 말미에 수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김응선입니다. 1881년 5월 26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그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 육군 대위 우츠노미야 타로를 우연히 만났고 이 우츠노미야 타로의 배려로 1896년 5월 일본으로 건너가 학교를 다니고 1902년 12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1903년 11월 수료합니다. 졸업 후에는 일본 근위보병 제1연대에서 견습사관으로 복무했으며 곧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하게 됩니다. 1904년 3월에는 일본군의 전쟁 수행을 위해 병참 및 정찰 업무에 종사합니다. 러일전쟁 후 귀국하여 대한제국군에 합류한 그는 친일적 성향 탓에 진급을 거듭하며 군의 중추로 올라섭니다. 1906년 6월 소령급인 참령으로 진급한 그는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음에도 황태자궁의 배종무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구 한국군 장교 중 우수장교로 평가되어 조선주차군 사령부에 배속되었습니다. 1918년 10월 중령급인 육군 부령으로 승진한 그는 1920년 4월 구 한국 장교를 일본군 장교로 전환하는 칙령에 따라 일본군 보병 중자에 임명되었습니다. 김응선은 1923년 7월 육군 보병 대자로 진급하고 1931년 4월 육군 소장으로 특별 진급한 뒤 예편합니다. 이후 1932년 8월 2일 김응선은 사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왕유식입니다. 1870년 3월 21일에 태어난 그는 1896년 7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수료한 뒤 귀국해 대한제국군으로 복무합니다. 이후 계속 진급을 거듭한 그는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도 황실 호위와 의장을 맡는 근위보병대 대장으로 활동했으며 합병 이후 근위보병대를 개편한 조선보병대 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어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1915년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920년 4월 구한국 장교를 일본군 장교로 전환하는 칙령에 의거해 일본 육군 대자에 임명되었고 1925년 2월 일본군 육군 보병 소장으로 승진한 이후 예편했습니다. 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은 그는 1930년 3월 10일 사망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희두입니다. 1869년 6월 8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896년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해 1897년 7월 수료합니다. 이후에도 일본에서 전술과 무술 등을 배운 그는 귀국한 뒤 대한제국 육군으로 복무합니다. 일본에서 오랜 시간 수학하며 친일적인 성향을 띠던 그는 대한제국군 내에서 빠르게 진급을 거듭했습니다. 1900년 9월 지금의 소령에 해당하는 대한제국군 육군 참령에 오른 그는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4월에 일본 군대 접대위원장을 맡아 전쟁에 협력했고 1908년 11월 일본 정부가 주는 훈이 등 서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후 엄청난 속도로 진급을 계속한 그는 1905년 12월에는 소장급인 육군 참장으로 진급합니다. 합병 이후 1910년 8월 육군 참장으로서 일제가 1907년 군대를 해산한 이후 황실 수비와 의장을 위해 남겨둔 부대인 조선보병대에 배속되어 활동하였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915년 8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의 경선협찬회 정회원으로 기부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다이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1920년 4월 구한국 장교를 일본국 장교로 전환하는 칙령에 따라 일본 육군 소장에 임명되어 조선 군사령부로 배속된 그는 1925년 6월 21일 사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홍사익입니다. 1887년 2월 2일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난 그는 1912년 12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1914년 5월 졸업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육사를 졸업한 그는 같은 해 12월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엘리트 코스를 받습니다. 1918년 7월 육군 중위로 진급했고 1920년 12월 일본 육군의 최고급 엘리트 양성 코스인 육군 대학에 입학해 3년간 수학합니다. 당시 일본 육사 동기생 중 육군 대학에서 수학한 조선인은 이은, 이건, 이우 등 왕공족을 제외하고 유일했습니다. 이후 홍사익은 일본군 내에서 승승장구합니다. 1924년 3월 육군 대위, 1929년 8월 육군 소자, 1934년 8월 육군 중자로 진급하였고 1938년 3월에는 육군 대자까지 진급합니다. 이어 1941년 3월 육군 소장으로 진급해 장성급으로 올라섰으며 당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실시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1944년 3월 필리핀 포로 수용소에 소장으로 부임하여 약 10개월간 연합군 포로를 감시했고 그해 10월 일본군 육군 중장으로 진급해 필리핀에서 일본군의 병참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일제가 패전하자 연합군 포로에 대한 불법 처우와 포로 학대 및 살해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일본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는 마닐라 국제군사법정에서 포로 학대 살해 제목으로 B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1946년 4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46년 9월 26일 마닐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성급에 오른 4명의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들 외에도 일본군에서 활동한 친일 군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역사적 오명을 쓰고 있는 이유는 조선인으로서 일본군으로 활동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역사적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1907년 8월 일제가 친일적 성향의 대한제국 군인들 일부를 대한제국 황실근위병으로 남기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이후 일본군에 조선인이 입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조선인이 일본군에 들어간 경우는 대한제국군 중 일본에 협조적이었던 친일파 군인들과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장교로 임관하는 경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1930년대 들어서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전선을 점차 확산하면서 병력이 필요해지자 일제는 조선인을 수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급한 일본군 내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으며 조선인이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1930년대 이후 일본군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복무한 이들 중 고위직으로 올라간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내에서 장교로 활동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렇기에 적극적 친일행위를 통해 일본군 내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한 이들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주축을 이루게 된 점을 보면 참 말문이 막힙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